(6월 6일) 아침 5시 19분이네요 5시 19분. 어머님께서 갑자기 새벽 4시부터 밥을 달라고 그렇게 하셔서 밥을 좀 약간 드렸습니다. 근데 밥은 안 드시고 요구르트 합니까? 야구르트를 합니까? 그 딸기 요구르트를 한 개를 다 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 먹을란다. 그래서 방금 다 드리고 설거지를 끝내고 지금 앉아서 지금 이 상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뭐라 하시네요. 무엇이 없어? 빵? 네, 어머님한테 갔더니 또 빵을 달라 하셔서 빵은 좀 이따 먹읍시다 그렇게 달려고 왔습니다. 이게 막 주야가 바뀐다거나 금방 식사를 하고 또 식사를 하신다거나 금방 소변을 보시고 또 소변 보신다거나 아예 주야가 뒤바뀐다거나 시도 때도 없이 식사를 달라고 하신다거나 이런 것은 이제 일종의 산마현상이라 그러죠. 보통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몸이 평온할 때는 정말 그 부모님 수요에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밥 달라고 하면 많이 안 드세요. 저는 오늘도 좀 밥을 그 방송기 준비했는데요. 안 드실지 알고 준비했습니다. 혹시 더 드실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역시나 밥은 한 수저나밖에 안 드시고 딸기 요구르트만 다 비우고 지금 45도 그 각도로 침대에 눕혀드렸는데 헛소리를 계속 하시네요. 아마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런 헛소리는. 근데 요즘 들어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 시간에 어머님 정신이 아주 맑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맑아요. 마음이. 우선은 저를 알아보시고 상황 판단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헛소리는 해도 논리 있게 헛소리를 해요. 예를 들자면 방금 밥을 먹었잖아요. 근데 뭔가 지금 어머님 그 생체 바이오 리듬이 깨졌지만은 방 들어갔더니 밥을 더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 좀 이따 먹자. 이렇게 대화가 됩니다. 이런 대화가 된다는 것은 정말 하루 24시간 이내에 한두 시간도 안 될걸요. 예. 예전에는 이것마저도 없었죠. 밑도 끝도 없는 대화를 했는데 지금은 이게 말이 이렇게 정돈이 돼갖고 마무리가 돼요. 그게 다행입니다. 상황 설정은 전혀 생뚱맞은 현실과 전혀 관계없는 상황 설정이지만 상황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요즘 특이점입니다. 그리고 저를 알아보시고, 예. 그러니까 새벽에는 저한테 하대를 해줘. 밥 가졌나? 빵 있냐? 빵 먹자. 니네 아버지 어디 갔냐?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한 10시쯤 되면 그때부터 이제 존칭을 쓰는 거죠. 오셨어. 제가 그때부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존칭을 쓰는지, 아들이인지 모르니까 존칭을 쓰는지, 이것은 제가 계속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체크한 바로는 아들인지 알면서 말의 존칭어가 나와버린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아들인데 뇌에서 나와서 명령이 나오면서 이후로는 존칭이 나와버린 것 같아요. 지금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치매를 앓고 있는 제 친구 부모님들을 몇 분 봤어요. 그분들 역시나 우리 친구들한테 존칭어를 사용했거든요. 이렇게 우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치매 현상 중에 하나가 아들한테 존칭어를 사용한다. 근데 이런 경우에 대다수 사람들은 부모가 아들을 못 알아본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못 알아보니까 존칭어를 사용할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러고 앞에서 이렇게 얼굴을 보여도 그지 그렇게 아들인지 혹은 딸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요. 치매를 앓으신 분들은. 근데 제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5년 동안 어머님을 24시간 전담 막 하면서 저에게 경어를 사용할 때와 경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어머님께서는 저를 어찌 볼까에 대해서 부단히라도 노력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내린 결론은 아들인지 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요. 왜 그런 거니? 설령 저한테 경어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대화를 시도했을 때 아들인지 인식하지 못하면은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연출되더라 이겁니다. 제가 딱히 지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어머님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이 아들을 남이었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들인지는 아신 것 같은 쪽으로 내가 지금 결론을 내렸어요. 치매와 치매 현상, 선망 현상, 우울증 현상, 극도 치매 이런 것을 아는 사람하고 대화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예.
차라리 우주인과 대화를 하고 말지, 외계인하고 대화를 하고 말지.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을 앞에 놔두고 서로 대화를 한다? 이건 너무너무 피곤한 일이고. 예, 잠깐만요. 예. 엄니 왜? 엄니 왜? 예. 밥 먹었어. 언니, 밥 많이 써? 밥 많이 써? 좀 더 밥 먹자. 오늘 한수 차 와서 밥 먹자. 언니, 한수 차 와서 밥 먹게. 네, 방금도 또 밥을 달라 하는 것을 조금 위에 먹자고 해서 이렇게 하니까 대화가 돼요, 이렇게. 가족여행 처음에 할 때는 이런 상황을 전혀 제가 해석을 못했죠. 지금은 나름대로 친밀하신 분들의 그 엉뚱한 언행을 해석하는 재미로서 합니다. 어찌 보면. 예. 그나저나 이 모든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의 목구멍에 고기가 넘어가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전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운동 시켜드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건강해야 됩니다. 예. 이런 말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부모님을 1년, 2년, 5년, 6년, 10년 이렇게 간호하신 분들은 몸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요양하시는 가족분들의 몸이 망가지는 이유가, 육체가 망가지는 이유가 정신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분들은 건방지다, 너무 과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손발을 못 쓰고 대소변을 포함해서 어머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아버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자제분들 그 정신력은 감히 표현하는데 아마 독립투사 같은 그 불굴에, 아무리 밟아도 샘솟은 치는 옹달샘의 그 강한 압력으로, 그 불구르 압력으로, 뚫고 나오는 압력으로 요양하지 않으면 아마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효심의 압력은 우리들이 불효자다, 나는 불효자다, 나로 인해서 부모님이 이렇게 됐다, 이런 데서 용솟음 치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독립운동 하신 분들도 정말이지
백성으로서 내가 깨어나지 못해서